여자 연예인 중 자연미인 중에서 최고의 미모는 누구일까요? 그중 한 명은 바로 이민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탤런트 이민영과 이찬의 결혼과 폭력, 이혼, 혼인 취소 등은 정말 복잡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사람들은 서로 다른 주장들에 휩싸여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을 겪어야 했죠. 게다가 유명 탤런트의 결혼과 더불어 폭력에 따른 아이의 사산, 혼수 문제와 집안 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완전히 막장 드라마가 되고 말았죠. 다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흑백이 가려졌고 재판 결과까지 나왔기에 뒷맛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찬 나이는 1976년 11월 9일생입니다. 이찬 키는 175cm이며 가족으로 아버지 곽영범이 있습니다. 곽영범은 방송 PD로 이찬 집안 역시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찬 학력은 중앙대학교 연극영어과를 졸업했으며 이찬 데뷔는 1996년 MBC 드라마 간이 역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찬 이민영은 결혼 당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의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찬 이민영은 지난 2006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결혼 12일 만에 이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 이혼이 일반적인 이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찬은 이민영과 이혼 당시 가정폭력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요. 당시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민영, 이찬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감정 싸움 끝에 이찬이 임신 중이던 이민영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신혼여행 귀국 후 2006년 12월 19일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사고가 발생했고 이때 임신 중이던 이민영이 아이를 사산하고 맙니다. 원래 속도 위반에 혼전 임신이었던 상태였는데 폭력에 의한 유산이었는지 등이 크게 쟁점이 됩니다. 결혼식 8일 만에 싸움을 하고 혼인신고 전이기에 법적으로는 이민영은 미혼임. 다만 결혼은 사실혼 관계임. 사건 이틀 뒤에 이민영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태아가 숨진 상태로 알려졌고 이것이 이찬의 폭행이 원인이 되었는지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찬과 이민영은 이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루머를 겪게 되며 두 배우 모두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쌍방 간의 폭로전까지 벌어지면서 2007년 새해 벽두부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합니다. 당시 남편의 가정폭력 문제까지 얽히면서 핫 이슈가 되었죠. 처음에 이찬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100번 사죄한다. 하지만 딱이 7, 8회를 쌍방이 주고받았을 뿐 그것은 이민영의 유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결코 이민영의 배를 발로 찬 적이 없다. 또한 파경의 원인은 이민영 어머니의 무리한 혼수 요구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파경의 원인이 이찬의 폭력 때문, 더욱이 유산 역시 이찬의 폭행 때문이라는 이민영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었고 한때 이민영의 자작극이라는 루머까지 돌게 됩니다. 이민영 측 주장은 지난달 19일 저녁 8시께 이찬의 승용차를 타고 대방동 시댁으로 출발하면서부터 말다툼이 벌어졌다. 신혼집에 침대가 들어올 때 둘 중 누가 받을 거냐는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내리겠다고 하자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찬이 나의 머리채를 잡은 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이 과정에서 새끼손가락에 손톱이 뒤집어지는 부상을 입었고 마침 이찬이 어머니와 통화하는 틈을 타 탈출하기 위해 승용차 문을 열었다. 이를 본 이찬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 차를 급정거시키고 왼쪽 옆구리와 배 사이 부분을 발로 차 밖으로 떨어졌다. 행인이라도 볼까봐 얼굴을 가리고 있자 이찬은 다시 차에 태워 대방동 집으로 데려갔다. 차 밖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무릎, 손, 머리가 땅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새벽 3시경 시댁 식구들이 잠든 틈을 타 이찬의 승용차로 친정으로 가려 했으나 다시 붙들려 들어왔고 결국 다음날 새벽 6시 이찬이 드라마 눈꽃 촬영을 위해 나간 후에야 그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찬 측 주장으로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신혼집을 찾았을 때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바닥과 전기공사로 인해 말다툼이 벌어졌다. 저녁 식사를 하고 차에 오른 이민영은 불만을 표시하며 인테리어가 끝나면 연락해라. 우리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라며 자신의 가방과 모자를 챙겼다. 이에 차에서 내리려는 이민영을 잡자 어딜 잡아? 왜 때리려고? 때려봐. 나 때문에 요즘 유명해진 주제라고 말해 화가 나서 따귀를 때렸다. 그러자 이민영도 내 따귀를 때리며 전부 다 때려치자고 하며 차에서 내리려 했다. 이를 저지하자 이민영은 발로 얼굴을 차고 따귀를 때렸고 나도 이민영의 따귀를 때렸다. 이렇게 7, 8대의 따귀를 서로 주고받았다. 이것이 폭행의 전부다. 이에 우리는 부모님 집에서 머물며 밤새 얘기를 했고 다음날 드라마 눈꽃 촬영을 가기 전 이민영을 암사동 친정집에 데려다 주었다. 당시 이민영에게 따귀를 맞아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났고 눈가가 부어올랐다. 또 이민영에게 발로 걷어차여 입술이 터졌다. 눈꽃 촬영장에서 동료 연기자와 스태프들이 보았다. 이민영은 왼쪽 눈가에 멍이 들었다. 무릎이 까진 건 본인이 차에서 내리려다 넘어져서 그런 것이다.
이민영이 왜 코뼈가 부러졌는지 묻고 싶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찬의 마지막 말 때문에 폭행은 이민영의 자작극이라는 루머가 돌게 됩니다. 이찬의 주장은 신혼집에 대해 이민영의 어머니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은 친가인 대방동에 2억 8천만 원짜리 33평 전세를 얻으려 했으나 이민영의 어머니가 임신 때문에 불발된 CF 얘기를 하며 최소한 50평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민영의 친구인 최지우는 30억짜리 집에 산다며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달라고 하라고도 했다. 결국 3억 5천만 원짜리 49평 전세 아파트를 구했으나 이민영의 어머니는 49평이면 뭐하냐 전셋집인데 라고 했다. 결혼 준비를 하는 3, 4개월 동안 신혼집에 대한 불만을 수십 번 들었다. 이민영 주장은 이찬이 주장하는 혼수 갈등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대사를 치를 때 당사자와 집안에서 겪을 수 있는 통상적인 것 외에는 없었으며 더욱이 그것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결혼생활 또는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민영에게 가해진 이찬의 폭행은 별개의 문제이며 규명되어야 할 진실은 이찬의 폭행 여부와 그로 인한 이민영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관한 것이다. 어머니의 CF 출연 웃는 얘기나 최지우의 30억 원 집 얘기 모두 사실 무근이다. 이민영은 이찬이 거짓말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이찬의 주장으로 이민영 모녀는 된장 모녀라는 비아냥을 듣게 됩니다. 이민영 주장은 병상 기자회견에서 이민영은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맞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12월 19일 이찬의 폭행으로 인해 하혈이 시작됐고 이튿날 병원을 찾아 검사했더니 15주째인 태아가 유산됐다고 해 21일 수술을 받았다. 이찬 측의 임신 중절 의혹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15주째 태아가 유산된 경우에는 자궁을 넓혀야 수술이 가능하다는 상식도 모르는 듯하다. 폭행으로 인한 하혈과 유산을 입증하는 산부인과의 증명자료가 있다. 이찬 주장은 지난해 9월 29일 임신 사실을 알았고 11월 초까지 강남의 C병원에 함께 다니며 검사를 받았다. 사고 다음날 이민영을 친정집에 데려다 줄 때만 해도 하혈이나 복통 증세는 없었다. 녹화가 끝난 뒤 이민영의 집에 갔을 때 이민영은 만나지 못했고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로부터 얼굴과 머리를 맞았다. 12월 21일 이민영이 전화를 걸어 1시에 수술을 하려고 한다. 우리 이제 어쩌면 좋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어제 자궁 넓히는 약물을 넣었어 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몇 시간 후인 1시 10분 전 이민영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괴성을 지르는 목소리만 들렸다. 이민영이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광진구의 한 개인병원에 있음을 알고 찾아갔더니 이민영이 내 얼굴을 어루만지며 미안해라고 했다. 태아의 사산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겠다. 이민영은 상습 폭행이 있었다. 폭행 이유는 언제나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말다툼 끝에 주먹이 날아와서 얼굴에 멍과 혹이 들 정도였다. 폭행 이후에는 매번 집에 찾아와 몇 시간이고 사죄했다.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눈물로 사죄하는 모습에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 후에는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고 자신이 다시 그러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맹세도 했다. 사랑했기에 결혼했지만 결혼 후에도 자행되는 폭행은 감내하기 힘들었다. 특히 결혼의 매개체가 되었던 아이까지 유산하고 나니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이찬은 상습폭행은 사실이 아니다. 민영이는 부모님과 이혼한 오빠와 함께 살고 있다. 내가 상습폭행을 하고 민영이 얼굴에 멍이 들었다면 민영이 어머니 실제 성격에 절대 나랑 결혼시키지 않았을 거다. MBC TV 연애플러스에서 경기도 하남시의 한 호프집에서 이민영을 때리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방송된 것에 대해서 그곳은 야외였고 당시 이민영의 형부와 나, 민영까지 셋이서 맥주를 마셨다. 사람이 많은 곳이었는데 그렇게 폭행을 했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리가 없다. 네티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19일 사건 이전에는 절대 이민영을 폭행한 적이 없다. 이찬은 이민영과 가정폭력으로 논란이 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이찬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민영과 이혼 후 4년 만에 이찬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찬은 재혼 아내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현재 백혈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찬의 이미지가 어떻든 간에 아들이 안타까운 병에 걸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찬은 트로트 가수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찬이 트로트 가수로 용기 내어 다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백혈병 투병 중인 아들의 역량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찬의 큰아들이 이병헌의 트로트 앨범을 듣고 아빠도 저 아저씨처럼 재미있는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트로트 변신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찬은 태진아가 대표로 있는 진아 엔터테인먼트의 도움을 받아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찬이 태진아를 찾아와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사연을 들은 태진아가 흔쾌히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찬 아들이 이찬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가 바탕이 되어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찬 아들은 소아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투병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앞으로 1년 6개월 남은 항암 치료도 지금처럼 씩씩하게 잘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아들에 대한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이민영입니다.
이 때문에 이찬이 트로트 가수로 복귀를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에 이찬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홍석천 씨 업소를 찾아가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했다. 처음엔 손님들이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단건 손님들이 얼굴을 기억하고 또 오셨네요 라고 인사를 건네자 손님들도 마음을 열었다. 이후 용기를 얻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찬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영자도 함께 했는데요. 먼저 아픔을 겪었던 선배로서 이찬에게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다.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열심히 살면 세상과 사람들은 용서할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줬다. 시청자들도 욕하시더라도 기회 자체는 다시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찬이 용기 내어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찬이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언젠가 대중들도 용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찬이 대중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기 바라며 아들 역시 백혈병 투병을 하루빨리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찬의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